일론 머스크는 왜 파산 직전에 모든 돈을 걸었을까?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가장 두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2008년 일론 머스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무너지고 있었고 스페이스X는 3번의 로켓 발사 실패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4번째 발사가 실패하면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의 모든 돈을 잃은 상황이었고 남은 자금은 마지막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는 남은 돈을 지키는 대신 전부를 다시 걸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무모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계산의 구조를 해체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의 선택 기준이 조금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은 도전의 시대가 아니라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은 얼어붙었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실험적인 기술로 취급되었고 민간 우주 산업은 비현실적인 꿈처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3번 연속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테슬라도 생산 지연과 자금 부족으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을 줄이고 남은 자산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확률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을 때의 영향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낙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 확률이 낮으면 멈춥니다. 30%, 20%, 10% 숫자가 낮아질수록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변수를 먼저 봤습니다. 성공했을 때 산업 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성공 확률 곱하기 성공했을 때의 가치, 확률이 10%라도 성공의 가치가 인류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 기대값은 90% 확률의 평범한 성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생존 확률이 아니라 기대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손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쪽에 베팅했습니다. 이 사고의 차이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3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투자자의 의심이 쌓였습니다. 직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의 거의 전부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붕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멈춥니다. 확률이 너무 낮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 일이 충분히 중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인류의 에너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우주 접근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확률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는 단기 생존이 아니라 장기 구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이름은 첫 원칙 사고입니다. 첫 원칙 사고란 무엇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유추로 이해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원래 이 산업은 이렇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 사고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전제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스크는 그 전제를 해체합니다. 로켓은 왜 비쌀까? 그는 로켓 제조사의 가격표를 보지 않고 로켓을 구성하는 원자재의 비용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기준으로 보면 로켓의 원가는 완제품 가격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차는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는 전기차 산업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 하나하나의 비용을 쪼개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제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영역에서도 구조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베팅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고 구조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당일 발사대 주변의 공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3번의 실패를 지켜본 팀원들의 눈빛,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침묵, 그리고 카운트다운. 펠컨 1 로켓은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생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NASA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며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집요함의 결과였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기대값 사고의 본질입니다.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일론 머스크의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확률보다 기대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상식보다 첫 원칙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단기 손실보다 장기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실패 확률입니까? 안전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장기적 가치입니까? 지금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그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은 방향이 됩니다. 방향은 시간이 지나 격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어느 날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명언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고의 기준을 해독하는 공간입니다. 통찰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